안녕하세요. 세상에 재미있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레알TV입니다. 일본인들이 하나같이 현실을 부정하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한국의 평균 연봉이었는데요. 나름 상당히 디테일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GMO 최고 투자 전략가 제레미 그랜덤은 과거 3번의 경제 불황을 정확히 맞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첫 번째 일본 1989년 가미카제 버블의 붕괴, 두 번째로 2000년의 닷컴 버블, 세 번째로 2008년 세계금융위기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곧 4차 경제위기, 정확히 식량 위기가 찾아올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식량이 필요한 농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비료겠죠? 과거엔 천연비료인 사람의 인분 직동으로 농사를 지었지만 공급량이 너무나 한정적이기에 상업용 비료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성분이 칼륨과 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인의 경우 사람에게 있어 필수 영양소이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인을 상업성으로 만들어내는 데에는 공급량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그의 말입니다. 지구에는 현재 약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인구의 수는 약 15억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식량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이며 한 국가의 인구당 생존율은 그 나라의 경제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말을 구구절절 길게 했는데 쉽게 말해서 돈을 졸라게 벌어놔야 위기가 찾아오면 나라가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무서운 경제 성장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오늘 올라온 기사에 의하면 한국의 평균 연봉은 580만엔인데 비해 일본의 평균 연봉은 430만엔이라고 합니다. 무려 150만엔에 달하는 차이인데요. 일본의 버블 경제 때, 즉 1989년도부터 1990년대까지는 연봉이 계속 올라 평균 467만엔의 연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467만엔이라니 확실히 일본의 버블 경제 시대는 어마어마한 수준이었네요. 하지만 그 후로 계속해서 연봉은 줄어들었으며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지금의 연봉 수준까지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떨어질 거로 전망하며 상승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특히 금융업 전문 기술직, IT 업종이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며 일본은 전기, 수도업, 의료, 복지업이 높은 연봉을 차지했다는 조사 내용입니다. 또한 서로의 빈부격차에 대한 차이도 설명하였는데요. 한국의 경우 꾸준한 경제 성장이 가장 큰 이유라고 했으며 일본의 경우 공직자의 연봉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일본 총리의 연봉은 3,034만엔입니다. 또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해서도 기사에서 다루었는데요. 연봉 300만엔이면 새 차는 구입이 힘들며 중고차를 선택하면 구입이 가능할 수 있으며 400만엔이면 새 차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기사의 마지막엔 태국의 연봉도 다루고 있는데요. 태국 평균 연봉은 115만엔으로 일본의 연봉의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일본이 태국과 자국의 연봉을 비교하며 스스로 위안으로 삼는 상황까지 왔을까요? 계속해서 망해가는 일본의 경제 하락의 건배를 들며 이를 본 일본인들의 반응 함께 볼까요? 일본이 가난해지고 있다는 말이 사실이었네. 내 노익들의 말로는 반대로 한국이 꾸준히 경제 성장이 떨어져 10년 안에 망한다고 하던데 역시 내 노익의 말은 언제나 틀려. 왜 걱정을 하는 거지? 일본은 그동안 전 세계에 뿌려놓은 돈이 셀 수 없을 정도야. 그로 인한 경상수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야. 옛날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시절 삼성에 관해 다른 측이 있었고 파나소닉이나 샤프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 삼성을 이길 수 없다고 했어. 그리고 현실이 됐어. 삼성이라니 일본과 비교하면 어디랑 닮았을까? 미쓰비시 정도일 거야. 재벌이기도 하고 전투기에도 손을 대니까. 지금 미쓰비시와 삼성은 비교 자체가 안 된다. 삼성도 산업전 분야와 관련되어 있다. 심지어 전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까지. 이거 신뢰할 수 있는 기사야? 우리가 한국보다 가난하다고? 거짓말이겠지. 그들은 일본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야. 그런데 한국보다 열등하다니 믿을 수 없는 기사야. 너 말에 공감해. 특히 한국인은 허세가 너무나 심해. 한국에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경차는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이 중형이나 대형차들이었어. 재벌이 아닌 이상 서민들이 대형차가 왜 필요하지? 이것만 봐도
그들의 허세가 들통난 거야. 한국의 기업들은 어쨌든 일본의 돈으로 불어난 재벌들이잖아. 한국 연봉 많이 주는구나. 나도 한국에 가면 차를 사서 차로 출퇴근을 할 수 있을까? 잘못된 생각이야. 한국인들은 허세와 자신의 생활을 바꾼 놈들이라고. 그들은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 월급의 대부분을 투자할 거야. 그런데 어떻게 차로 출퇴근을 한다는 거야? 연봉만 볼 게 아니야. 그들은 매일 야근을 하고 있어. 그러니 연봉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해. 야근은 일본이 더 많이 한다. 멍청아. 난 지금 야근을 하며 코멘트를 달고 있어. 우리 회사는 하루라도 야근을 빠진 적이 없어. 벌써 5년째 근무 중인데. 하지만 난 280만엔 밖에 받지 못해. 차를 살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일본의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은 일본을 위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길래 연봉이 높은 거야. 난 일본인들의 비상 식량을 위해 라면 공장에 다니고 있어. 내가 공무원보다 일본에 기여하는 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럼 휴지나 샴푸, 약을 만드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에겐 특별한 상이라도 줘야 되겠어. 일본의 뉴스는 하나같이 거짓말만 해서 볼 것도 읽을 것도 없어. 조회수를 보니 이건 특종을 노린 기자가 쓴 것이 분명해. 아니야, 이 기사는 사실이야. 그리고 일본이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 회사는 매년 이런저런 이유로 연봉을 내리고 있어. 다른 회사를 찾아볼까도 생각했지만 내 삶이 크게 바뀔 거로 생각하지는 않아. 이젠 일본인들의 생활 수준도 한국에 패배했구나. 일본인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거지? 기사를 끝까지 봐봐. 마지막에 일본은 태국보다 4배가 넘는 돈을 받는다는 말이 쓰여 있어.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일본이 아직은 잘 사는구나라고 위안하라는 거야. 맞아. 태국 얘기는 왜 하는 거야? 한국과 비교당하는 것보다 태국과 일본을 비교했다는 것이 더욱 치욕스럽고 자존심 상해. 참아. 이것이 일본의 현실이야. 한국인들이 차로 출퇴근을 하는 건 사실이야. 한국에 살았을 땐 나도 차로 출퇴근을 했으니까. 그건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일반적인 직장에 다니면서 차로 출퇴근을 하는 일본인은 얼마 안 돼. 그런데 한국에서 차로 출퇴근을 한다고? 정신 차려야 해. 정말 이러다가 한국에 따라 잡힐 수도 있어. 우리 할아버지는 와세다 대학을 나와 총무성에서 근무했어. 그리고 친한파인지 사실인지 몰라도 가족을 데리고 한국으로 이민을 하라는 말을 자주 했었지. 처음에는 그 말에 매번 화를 냈는데 지금은 할아버지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너희들 너무 진지한 거 아니야? 이 기사를 쓴 사람은 넷 부익이야. 한국이 일본보다 연봉을 많이 주자 부럽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외에 왜 태국과 일본을 비교하느냐는 댓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쯤 되면 일본이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자국도 아닌 한국인도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은 왜 모를까요? 정말 모르는 걸까요? 인정하기 싫은 걸까요? 저는 오늘도 일본이 망해가는 소식을 들으니 기쁘기만 합니다. 구독은 선택이지만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채널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최고로 멋진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